포크 들어 카메라 온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애슐리 퀸즈 다녀왔는데요. 겨울 시즌으로 윈터 스토리 시즌 메뉴가 좀 추가된 시점에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인천에 위치해 있는 애슐리 퀸즈 인천 아인병원 섬인데요. 제가 주말에 가서 그런가 주차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이용 가격은 런치하고 디너, 주말 공휴일 가격이 좀 달라서 좀 상이한 편이고 저는 주말 런치에 다녀왔습니다. 대기가 많아질 경우에는 100분 만찬 이용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대기가 없고 손님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결제를 하고 나서 대기를 받고 번호가 되면은 이제 안내를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대기 번호 1번이어서 사실상 거의 대기 없는 상태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없이 애슐리 퀸즈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니까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하고 가시면은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당시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네이버 예약 좌석은 또 따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슐리 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 섹션, 그리고 양식 섹션, 스시, 피자, 파스타, 수프, 아시안 푸드, 그 다음에 한식 푸드, 샐러드, 그리고 디저트, 퐁듀나 과일, 건강 주스, 음료, 주류,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섹션이 나눠져서 뷔페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수프는 베러덴 머쉬룸 수프, 클램 차우더, 단호박죽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릴 쪽은 시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당시의 그릴 메뉴들은 텍사스 스모크 폭립, 하바네로 치킨 버터 몰레, 본인 포크립, 스테이키 버번 치킨봉, 지중해식 피쉬 스테이크, 애슐리 시그니처 통살 치킨, 그리고 치즈 통고구마 구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파스타 쪽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토마토 베이스에 있는 시푸드 파스타가 있었고, 크림 소스하고 베이컨 섞여 있는 까르보나라, 그리고 마늘 기름으로 풍미를 살린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인 알리오 올리오, 로제 파스타 등이 있었고요. 네, 양식 코너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다채로운 양식 메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버섯의 깊은 풍미가 담긴 크리미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인 머쉬룸 뇨끼, 달콤한 소스하고 고소한 옥수수의 특별한 조합인 더블 베이크 하바나콘, 까르보나라 떡볶이, 허니버터 포테이토, 칠리칠리 김말이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이렇게 접시에 첫 번째로 좀 담아와 봤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서 테이블로 돌아와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담아왔던 플레이트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라고 느꼈던 메뉴는 이탈리아식 배추구이였습니다. 그릴 섹션에 있었던 건데 그릴 섹션 하면은 고기가 제일 맛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치즈 통고구마 구이하고 이 이탈리아식 배추구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텍사스 스모크 폭립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고기가 좀 질긴 편이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소스가 좀 고기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아직 식사 중인 건지 식사 완료한 건지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좀 편리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 두 번째 접시를 채우러 나갔는데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도랑 패션후르츠, 리얼 망고 등이 있었고요. 리얼 망고는 좀 아쉬웠던 게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단가 때문에 그 얼려져 있던 망고가 나왔던 거여가지고 막 녹아서 옆에 물도 좀 생겨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손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과일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감귤이 있었어요. 디저트 쪽에서는 이번에 시즌 한정으로 나온 메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디저트 코너에 케이크 종류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시즌 메뉴인 파스타치오 크림이 올라가 있는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시즌 디저트인 크리스마스 리스 케이크, 바스크 치즈케이크, 홈메이드 쇼콜라, 에그타르트, 말차 망고 쇼트케이스 등이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윈터 스토리의 메인 메뉴인 부시드 노엘 케이크를 좀 집어왔는데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진한 초콜릿 롤 케이크의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겨울 대표 디저트입니다. 이 부시드 노엘 케이크는 평일 디너하고 주말에만 제공되는 케이크인데요. 아무래도 윈터 스토리 시즌의 시그니처 메뉴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맛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포켓몬 빵 있잖아요. 그 초코맛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맛은 아니었었고, 애슐리 하면 이렇게 와플하고 크로플을 직접 구워낼 수 있는 섹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오면은 저는 와플을 잘 먹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크로플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크로와상 생지가 옆에 있어서 그거 넣고 와플 기계에 넣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갓 구운 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림이랑 여러 가지 재료를 더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센스 있게 이런 디저트류랑 잘 어울리는 흰 우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둘러보니까 이런 디저트류랑 우유랑 같이 먹고 있는 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료 쪽에서는 이 뱅쇼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산보다는 좀 더 건강한 맛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뉴랑 다 잘 어울리는 맛이어서 저는 이 뱅쇼 한 여러 잔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빈 접시는 수거해 가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고, 옛날이랑 생각해보면은 저런 거 다 알바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시 수거해 갔는데 그때랑 비교해보면 정말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케이크류에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애플 타르트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접시 정도를 담아서 먹고 나니까 생각보다 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아이스크림 코너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코너는 이제 바닐라하고 녹차, 말차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하다 보니까 녹차로 꾹꾹 눌러서 담아왔고, 생각보다 녹차 색깔이 조금 좀 인위적이기는 했어요. 옆에 보니까 커피도 내릴 수 있어서 마무리로 커피도 좀 담아왔고요. 그냥 샷만 내리거나 아메리카노로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스는 없고 이제 뜨거운 커피만 가능했습니다. 물론 아이스 원하시면은 얼음 퍼다가 얼음에 넣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도 있다 보니까 라떼 해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커피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커피 옆에 보니까 저렇게 차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애슐리티 하면은 좀 유명하잖아요. 잉글리시 블랙버스트, 캐모마일, 히비스커스, 녹차, 루이보스, 얼그레이 등이 있었고요. 저는 전날 차는 안 땡겨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포크 들어 카메라 온 믿고 보는 미식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저는 오늘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일반 쿠우쿠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골드라는 이름이 붙은 매장은 전국에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입니다.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은 부평 시장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0% 제 돈 주고 직접 사 먹은 솔직한 후기니까요. 믿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날은 공휴일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손님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오픈 시간대에 거의 맞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대기를 좀 걸었고요. 대기하는 공간은 꽤 크게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사탕이나 캔디류가 있어서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쿠우쿠우 골드는 평일 런치는 26,900원, 디너는 31,900원, 주말은 34,90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쿠우쿠우보다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좀 더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쿠우쿠우하고 골드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매장 면적이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 지수 등 본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붙여주는 이름이 골드인데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메뉴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좀 더 투자하고 골드점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부평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회전율이 빨라서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다는 평이 많아서 제가 직접 와봤는데요. 와서 느낀 점은 일단은 메뉴 가짓수가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대기 순번이 돼서 매장으로 들어가면 직원분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고요. 제가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린이 동반 고객들을 위해서 키즈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 같은 경우에는 1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쿠우쿠우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초밥, 캘리포니아 롤, 구남 종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종류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셰프들이 바로 초밥하고 구남을 만들어 주시고 회도 바로바로 즉석에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회전율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밥이나 회 같은 게 되게 말라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엄청 신선했던 것 같아요. 스시 롤 코너에는 워낙 많아서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광어, 연어, 육회, 참치, 다닥기, 생연어, 생새우, 새우장, 치즈새우, 참소라, 장어, 소고기, 훈제오리, 계란초밥 등 정말 다양한 초밥의 종류가 많았고요. 롤 종류도 워낙 많은데 이제 일부만 얘기를 해보자면 BBQ, 후리가케, 게셀 샐러드, 장어, 크런치, 캘리포니아, 훈제연어, 새우, 치즈, 소고기, 참치롤 등이 있었고요. 구남도 타코와사비, 날치알 구남, 볶은 김치 구남 등 여러 가지 구남 종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밥집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국인데요. 이곳 장국 맛있었습니다. 여러 번 리필해 먹었고요. 핫푸드 쪽을 가면은 이렇게 야끼우동이나 크림 파스타, 알리올리오 파스타, 고르곤졸라 파스타, 불고기, 깐풍기, 고추 잡채, 팔보채, 그리고 양갈비 종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식을 가득 담아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장국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되게 깊고 구수한 맛이 제대로 나서 초밥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초밥의 찬 기운을 싹 내려주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메뉴들 중에서 이 꼬막 비빔밥도 꽤 맛있었는데요. 그냥 꼬막 비빔밥 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준 이상의 퀄리티였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밥에 들어간 밥 양이 좀 적은 편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몇몇 뷔페들 가면은 밥 양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집어먹어도 배부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는데요. 여기 쿠오쿠 골드점 같은 경우에는 밥 양이 적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그 간장게장하고 간장새우가 있어서 좀 몇 개 집어와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간장새우는 먹을만 했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 마리 통째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르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이걸 발라먹는 것도 조금 번거로웠는데요. 아무래도 간장게장이다 보니까 좀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어울릴 만한 어떤 밥이나 비빔밥 해 먹을 수 있을 만한 메뉴가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단독으로만 먹기에는 좀 짠 감이 있어요. 하푸드존에 양갈비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양갈비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양꼬치집에서 이제 먹을 법한 그런 양갈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제가 먹는 동안에 계속 칭찬했던 메뉴는 이 알감자였는데요. 평소에도 감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는데 여기 알감자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5개 이상은 먹었던 것 같아요. 휴게소 들리시면 알감자는 꼭 드시는 분들, 감순이들 꼭 드시면은 알감자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접시들을 비우고 나서 두 번째 접시를 채우러 갔는데요. 디저트, 베이커리류도 정말 많았고요. 후식으로 먹기 좋은 과일들하고 푸딩 종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료는 무한 리필이었고 당연히 탄산음료도 있었고요. 탄산음료 외에도 식혜나 버블티, 주스 종류도 많아서 취향껏 먹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스는 오미자, 복분자, 자몽, 매실, 리치, 망고류가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매실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앙크르트 스프가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겉에 있는 페이스트리를 뜯어서 스프를 먹는 그런 형태의 디저트인데 보통 호텔 뷔페 가면은 하나씩 있는 그런 메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 시티의 온더 플레이트에 있는 호박 스프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스프가 좀 맛이 아쉬운 편이었고 겉에 있는 페이스트리가 좀 너무 질기다 보니까 스프까지 가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쿠오쿠 골드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 아이스크림 참 잘 되어 있죠. 구슬 아이스크림도 2종류가 있었고 아이스크림 종류는 정말 많아서 젤라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메뉴 상관없이 정말 맛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스크림이 좀 흘러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스쿱을 담아놓는 물도 좀 자주 교체가 되면은 위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포크 들어 카메라 온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맛둥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주말에 어디 갈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고메스케어도 좀 투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메스케어 부천 소풍 터미널점에 다녀왔습니다. 상동역 1번 출구에 있는 소풍의 6층에 위치해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웨딩홀 예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조금 혼잡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메스케어 가격은요,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이 좀 상이한데요.
네, 가격은 중학생 이상부터가 성인이고요. 평일 런치 같은 경우는 27,900원, 주말 및 공휴일에는 35,900원으로 가격대가 다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축제는 애슐리만 있냐? 아니죠. 고메스키어도 딸기 축제 중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 퐁듀부터 생딸기 케이크, 생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등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고메스케어의 메리트는 이 홍게 다리하고 황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영상에 잘 담아봤으니까요. 이따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2월에도 신메뉴가 여러 개가 출시가 되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메뉴 가짓수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신메뉴도 출시가 되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고메스케어는 6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날 주말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을 방문해서 고메스케어에 도착을 했었고요. 이날 저는 네이버 예약을 미리 한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따로 대기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대기한다고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상당히 많았고요. 고메스케어 부천 소풍 터미널점은 브레이크 타임은 따로 없고요. 고메스케어는 20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전문 셰프가 직접 조리하고 신선하고 풍성한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컨셉인데요. 제가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키즈 카페나 수유실 등 가족 친화적인 편의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함께 편안하게 즐거운 외식 시간을 보내기에는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메스케어 하면은 이제 초밥이 좀 유명하잖아요. 초밥 퀄리티가 제가 방문했던 쿠쿠 골드 수준 이상으로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그만큼 더 좋은 퀄리티의 초밥을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롤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거의 쿠쿠 골드 이상급으로 종류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메스케어에 제가 방문하고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런 스시 쪽 말고도 다양한 푸드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특히 디저트류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특히 어느 뷔페보다도 과일 쪽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과일이 보통 이런 뷔페 오면은 이제 냉동 과일을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가짓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냉동 말고 진짜 생과일을 DP해 놓은 거 보고 되게 관리가 잘 되는 지점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차는 최대 4시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이 주말이다 보니까 주차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가는 길에도 주차 들어오는 차들이 꽤 많아서 가능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기가 웨딩홀이 있다 보니까 그 웨딩홀 주차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번잡하거든요. 고메스케어의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 모든 메뉴를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너는 일식 해산물 코너와 핫푸드 코너, 스페셜 누들 코너, 디저트 코너, 또 지금 시즌 한정으로 딸기 축제 디저트가 있는 코너, 그리고 기타 음료 등이 있는 코너 등으로 다양하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식 해산물 쪽에는 이제 광어, 연어, 참치, 생새우, 간장새우, 가리비, 장어, 소고기 타다키, 묵은 광어 등 다양한 초밥이 있고요. 롤 군함 종류에는 호토마키나 캘리포니아 롤, 육회 군함, 타코와사비, 날치알 군함 등 다양한 군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국은 이렇게 기기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장국을 받을 수 있고요.
핫푸드 존은 양식하고 중식, 한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릴 로스트 쪽에도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중식 쪽에는 깐쇼새우부터 해서 꿔바로우, 팔보채, 유산슬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튀김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김말이, 감자튀김, 닭강정, 치킨 등이 있고요. 한식으로는 육회, 겉절이, 나물류, 불고기 등이 있었습니다. 누들 코너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튀어 있거나 좀 지저분하게 DP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저트 코너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코너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가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지만, 그 외 나머지 코너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중식 코너의 메뉴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디저트 코너인데요. 네, 디저트 코너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저는 요거트 코너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참 좋았어요. 딸기 축제에 맞춰서 요거트랑 곁들여 먹을 만한 이런 딸기가 들어간 잼이나 소스류도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기는 이제 과일, 디저트 코너인데요. 제가 칭찬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진짜 과일이 참 잘 되어 있고, 과일 종류도 참 많고요. 과일 말고도 나머지 채소류도 굉장히 신선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과일 코너만 보면 2, 3만 원대에 있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무한 리필집 중에서는, 뷔페 중에서는 단연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과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재방문 의사 순위로만 보면은 고메스케어가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릇을 좀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 그릇은 스시와 롤 초밥 위주로 좀 담아봤고요. 전반적으로 맛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 간이 전반적으로 다 센 편이어서 나는 좀 슴슴하게 먹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렇게 소스가 너무 과하게 있는 저런 롤 종류는 좀 지양해서 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메스케어는 이제 피자류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핫푸드 쪽은 애슐리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편이기는 합니다.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피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방문한 이 고메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 피자 종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스프류, 죽, 국물류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이 단호박 한번 먹어봤어야 됐는데 제가 이날 먹지를 못했네요. 저거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그리고 지금 맥주가 무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와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조금 새롭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애슐리나 이제 쿠우쿠를 갔을 때는 주말 점심에 방문을 했을 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술 드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홍게 다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홍게 다리가 따로 제공되는 시간이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1시 반, 12시, 그리고 2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한 몇 분 전부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가지고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몇 분만 지나도 이게 다 거의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는 2시 타임을 노려서 다리를 집어왔고요. 고메스케어의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스크림류나 이런 디저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저번에 애슐리 축제 때 제가 저 딸기 모찌를 못 먹었었거든요. 저 메뉴가 점심 메뉴에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고메스케어에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딸기 모찌를 포함한 다양한 디저트를 좀 담아봤고요. 딸기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크기가 오히려 조금 다 아담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디저트가 크기가 너무 크면은 이제 다양하게 종류를 맛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딸기 축제 관련된 디저트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한입 사이즈로 먹기 참 좋았고요. 황게를 좀 담아봤는데요. 황게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편이고 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여기 안에 내장이 좀 맛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이 황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장도 뭐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맛도 너무 짜고 너무 썼어요. 이 홍게 다리 나오는 타임이 되어서 열심히 줄을 서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퍼와가지고 저 이후부터는 갑자기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정량으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게가 아니고 홍게 다리다 보니까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호텔 뷔페에 나오는 대게 다리만큼의 퀄리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2, 3만 원대 뷔페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거긴 하지만 대게 다리만큼의 수율은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 제 차례가 돼서 열심히 담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길게 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메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사실 뭐 엄청난 맛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홍게 다리 정도의 맛이고요. 좀 짜서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쪄서 좀 많이 이제 줄어든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율이 저 정도 수준인 그런 정말 평범한 홍게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손질할 거는 없고 그냥 이제 저 연골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잡고 이게 쭉 뜯으면 저렇게 살이 발려져 나오는데요. 그냥 약간 입가심용으로 재미로 먹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발려서 나와서 그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홍게다리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랍스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바이킹 스워프를 한번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메스케어는 이렇게 음료 종류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일 워터도 저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딸기 축제에 맞춰서 생딸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딸기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멍 들어있는 딸기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저는 딸기는 많이 집어오지 않았고 다른 과일을 좀 많이 집어왔는데요. 특히 저는 용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용가의 과일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용가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 요새 가격이 좀 비싼데 냉동도 아니고 생으로 생용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감동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생딸기 축제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메뉴인데요. 이 딸기 모찌가 참 맛있습니다. 딸기 모찌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팥이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슴슴하지도 않은 그 딱 중간에 생딸기가 들어가 있어서 적절하게 맛있는 맛이었어요. 딸기는 보시는 크기와 같이 그렇게 다 크지 않아요. 다 작은 딸기 위주로 되어 있고 딸기는 살짝 멍 들어있는 게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 코너를 지나서 이제 커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녹차, 딸기, 초코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젤라또 느낌의 쫀쫀한 아이스크림하고 그냥 이제 아이스크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또 마시멜로우, 빙수떡 등 젤리 등 따로 이제 빙수 같은데 넣어 먹을 만한 각종 재료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초코 코너도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초코가 애슐리나 뭐 다른 쿠우쿠에 비해서 굉장히 꾸덕하고요. 진짜 리얼 초코인 게 이게 딸기를 딱 이제 꼬치에 꽂아서 이 초코를 딱 묻히면 초코가 묻히고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상온에 노출이 되는 순간 굳어요. 그만큼 굉장히 쫀쫀한 초코라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초코의 함량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어 코너가 따로 있어서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초코 굳는 거. 비어 코너가 따로 있어서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점 또한 고메스케어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감탄한 이 초코인데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초콜릿 하나 사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었고요. 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카푸치노 한 잔 이렇게 내려서 마셨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돈내산 고메스케어 후기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먹어보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채널에 드디어 멤버십이 활성화되신 거 아시죠? 멤버십 가입해서 저의 귀여운 맛둥이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더 힘내서 맛있는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채널 홈에 스토어 있는 거 보셨을까요? 제가 꼼꼼하게 흑백요리사에서 나온 밀키트나 혹은 제가 쿠팡에서 직접 써보고 검증된 쿠팡 가성비 꿀템들, 식료품들 모아놨으니까요. 여기서 쇼핑하시면 실패도 없고 미식가 언니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칸스시 9월점인데요. 인천 길병원 암센터 앞에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2시간 정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차 시설은 공간에 제약이 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칸스시가 인천 말고도 위례에도 있더라고요. 칸스시 평일 런치의 경우에는 25,000원, 평일 런치를 제외한 평일 디너와 주말 및 공휴일은 33,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네, 가격대는 그냥 쿠우쿠하고 쿠우쿠 골드 그 사이 즈음으로 느껴지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칸스시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칸스시는 미국에서 런칭된 스시 무제한 브랜드로 하와이 맛집, 마이애미 맛집, 텍사스 맛집으로 이미 유명세를 얻은 글로벌 스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인천 9월에 첫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2호점은 남위례역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칸스시의 컨셉은 약간 고급 오마카세 퀄리티의 합리적인 가격, 이게 컨셉인데요. 칸스시는 일반 스시 뷔페처럼 미리 만들어둔 스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주문하면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스시를 제공하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쿠우쿠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을 안내해 주시고 테이블별로 있는 태블릿에서 저희가 음식을 선택하는 즉시 이제 만들어준 음식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급 오마카세에서 느낄 수 있는 품질과 무제한 리필의 장점을 결합해서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혁신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용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주문은 한 번에 1인당 3접시씩 할 수 있고 주문하는 순간 5분의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난 후에만 다시 1인당 3접시씩 주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무한리필 과연 뽕을 잘 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한 상 가득 차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용 시간은 1시간 반이고요. 음료는 주문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음료 무한 리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이제 3접시씩까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2명 같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한 테이블당 5분에 6개씩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 칸스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겠지만 5분 때마다 또 새로운 메뉴를 골라 먹는 재미도 있기는 합니다. 메뉴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기본 스시 외에도 사시미 특선이나 롤튀김, 구이, 일본식, 가정식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요. 사케나 와인, 맥주 등의 주류와의 페어링도 가능해서 음식의 맛을 한층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드시기 좋을 만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종류도 다양해서 스시 외에도 라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도입해서 한국에서도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제 이곳의 단점은 면 요리가 양이 좀 생각보다 많이씩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우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조그만 곳에서 양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면 요리를 시키게 되면 약간 그걸로 배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맛은 좋습니다. 음료는 저렇게 따로 주문을 해보았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김치치즈 볶음밥인데 김치볶음밥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서 전날 같이 먹은 친구도 저게 너무 맛있다고 한 번 더 시켜 먹더라고요. 초밥 외에도 다른 메뉴들이 퀄리티가 떨어질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메인급으로 좋고요. 아무래도 쿠우쿠우나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는 미리 내어져 있어서 초밥이 말라있는 초밥을 먹을 만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의 회전 초밥급 이상으로 좋은 퀄리티의 초밥들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밥들 하나하나가 초밥 크기가 상당히 크고 그 옛날에 좀 유행했던 긴 꼬리 초밥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밥 위에 올려진 회 양은 많고 밥 양은 적어서 초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라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이 라면을 하나 시키면 면이 적을 줄 알았는데 면이 좀 많아서 이게 보통 라면 한 봉지 수준의 양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만 보고 싶었는데 저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거 먹다 보니까 벌써 금방 배가 부르더라고요. 저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건데 마제 투움바 라면입니다. 되게 진하고 꾸덕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초밥 먹다가 약간 눌린 거 눌러주는 그런 라면 맛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장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초밥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한으로 초밥을 좀 즐기고 싶고 조금 더 프리미엄한 느낌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대신에 음식 나오는 속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싫고 바로바로 먹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다른 쿠우쿠나 애슐리나 고메스케어나 그런 뷔페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음식이 나오고 나서는 기다림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음식 퀄리티이고요. 밥의 온도도 적당하고 회는 비린맛이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만 음식마다 나오는 속도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5분에 한 번씩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3개의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지가 않고 따로따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내가 시킨 음식이 요거였구나 이제 기억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식사하고 나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맛에 집중해서 천천히 즐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이라고 느껴졌고요. 화로회나 이제 연어 관련된 초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롤 쪽은
조금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한 번씩 먹어보고는 이제 2번 이상은 시켜 먹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기대 이상으로 예상외로 정말 너무 맛있었던 메뉴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항정살 미소 구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한 2번인가 더 시켜 먹었는데요. 여기가 초밥집이다 보니까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것을 꼭 드셔보세요. 이 항정살 미소구이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고기 구워진 이제 익힘의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에 그 미소에 이제 된장의 향을 입혀가지고 더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중독적인 그런 맛입니다. 이제 음식을 거의 다 먹고 후식 쪽을 보는데 후식은 당고하고 전통 호떡 뭐 요 정도밖에 없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나 뭐 쉐이크, 요거트나 아니면은 뭐 케이크 뭐 요런 것들의 디저트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스시하고 고기 위주로 좀 먹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회전초밥집 괜히 갔다가 이제 몇 접시 쌓이다 보면은 3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회전초밥집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대신에 그 쿠우쿠 같은 곳 가기에는 좀 더 프리미엄한 이제 초밥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에 다녀왔을까요? 바로 명륜진사 갈비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명륜진사 갈비 인천 9월 아시아드점에 다녀왔습니다. 이 지점의 특별한 점이 1월 달에는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로또 복권 한 장씩을 서비스로 공짜로 증정해 준다고 하네요. 명륜진사갈비는 무한리필 이용 시에는 평일 120분, 2시간,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 시에는 100분, 1시간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륜진사 무한리필을 이용하시는 경우 성인은 21,900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만 7세에서 9세는 11,000원, 만 4세에서 6세는 9,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냉면은 단돈 5,900원입니다. 솔직히 고기 무한리필집 중에서 명륜진사갈비만큼 가성비가 좋은 곳은 아직까지는 잘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점심 특선도 잘 되어 있는데요. 육개장이나 갈비탕, 세숫대야 열무냉면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플러스 알파로 셀프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평일 낮 2시까지 가시면은 주문 가능하시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점심 특선은 대체로 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셀프바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돼지갈비는 또 따로 포장도 가능하는데요. 돼지갈비 1kg 비조리 기준으로 19,8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 굽기 전에 셀프바 먼저 둘러봤는데요. 상추나 깻잎 같은 다양한 쌈 야채는 기본이고 고기 맛을 살려줄 다양한 소스들도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떡볶이하고 닭강정이 맛있더라고요. 네, 고기 코너인데요. 다양한 고기들이 진열되어 있고 제가 최근에 다시 이 명륜진사에 방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후려페퍼 스테이크인데요.
명륜 찐 사갈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음료도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음료 자판기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요. 저는 전날 후려페퍼 스테이크하고 닭갈비하고 껍데기 위주로 좀 먹었고요. 테이블별로 계란찜도 하나씩 제공해 주십니다. 보통 여기 오시면 갈비 위주로 드실 텐데 닭갈비 꼭 강추드립니다. 갈비 양념이 기본적으로 맛있고 숯불 향을 입히니까 웬만한 닭갈비 전문점만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냄새 배지 말라고 외투 담는 봉투를 주신 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밥도 무한 리필인 거 아시죠? 제가 명륜진 사갈비 처음 업로드했을 때 댓글에 보니까 욕을 많이 써놓으신 분들이 꽤 계시던데, 처음에 제가 명륜진 사갈비 관련해서 영상을 처음에 올렸을 때 본사 관련해서 대법 이슈나 이제 그런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제 생각은 본사 문제는 본사가 해결할 일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기 퀄리티와 가성비 그리고 서비스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 이슈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에는 제가 방문한 모든 지점의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보여주신 친절함과 음식의 퀄리티가 가격 대비에 훌륭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곳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요즘 핫한 후려페퍼 스테이크입니다. 고기 위에 후추 시즈닝이 가득한데 구우면 후추 향이 고기 잡내를 싹 잡아주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데요. 저는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옆 테이블 보니까 셀프바에 모닝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닝빵을 가지고 살짝 구워서 상추를 올리고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딱 넣어서 햄버거처럼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 같은 입맛에도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런 무한리필집에서 있는 스테이크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날 먹었던 후려페퍼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즈닝이 일단 아낌없이 뿌려져 있기도 하고 두께가 두툼해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잘만 익혀주면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후추의 톡 쏘는 맛이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고기 본연의 고소함과 단짠의 양념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몇 번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고 다음 한 점이 계속 당기는 그런 마성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륜진 사갈비가 보통 갈비가 메인이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메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스테이크 전용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달콤 짭짤한 맛이 더해져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맛인데요. 하지만 저는 후추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냥 드셔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미식가 언니 채널의 명륜진 사갈비는 두 번째 기록인데요. 새로 나온 후려페퍼 스테이크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친절한 서비스와 로또 이벤트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본사 이슈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한 가성비와 맛은 찾기 힘들다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명륜 진사갈비 후기였고요. 맛있는 떡볶이부터 신메뉴 후려페퍼 스테이크 그리고 행운의 로또까지 정말 완벽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외식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행운을 담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로또 1등 꼭 당첨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지점이 2025년 한국소비자 산업평가에서 외식업 부분에서 상을 받은 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카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의 검증된 선택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실패 없는 미식 여행